네, 안녕하세요. 딸기 아빠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다들 좀 어수선한데 어쨌든 건강에 많이 좀 신경을 쓰십시오. 오늘은 재료하고 스케일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먼저 스케일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축척자 뭐 이렇게 많이 부르죠. 예전에 제도판 쓸 때 설계를 할 때는 뭐 이런 스케일을 많이 썼지만은 뭐 요즘에는 전부 뭐 컴퓨터로 하고 그러니까 거의 뭐 요즘에는 안 씁니다. 일단 보면은 뭐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뭐 이렇게 띠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건 뭐 별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시각적으로 축척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색깔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삼각 스케일인데 총 6개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분의 1서부터 600분의 1까지 6개가 있는데 스케일 앞에 보면은 100분의 1m, 200분의 1m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1cm가 1m라는 소리입니다. 30cm니까 이게 30m가 되는 거죠. 100분의 1로 잴 수 있는 스케일은 200분의 1, 400분의 1, 600분의 1 이게 이제 줄이는 거니까 1cm를 반으로 줄이면은 0.5cm잖아요. 그러니까 200분의 1에서는 0.5cm가 1m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스케일은 이렇게 줄여나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모형을 만들 때 환산을 해서 제작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걸 잠깐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제가 제작하는 모형의 스케일이 150분의 1이잖아요. 150분의 1이란 거는 보시면은 스케일은 없습니다. 1, 2, 3, 4, 5, 6 6개이기 때문에 150분의 1이 없는데 150분의 1 같은 경우는 300분의 1 스케일을 가지고 그걸 반으로 쪼개면은 15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뭐 그 150분의 1 그걸 환산을 해서 모형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만들고자 하는 실제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m다. 1m를 150분의 1로 나눠야 되니까 복잡한 거 없고요. 실제 거리 나누기 150 하면은 해당 두께가 나오는 거죠. 그 1m다 그러면 저희가 미리 단위니까 1000ml잖아요. 1000 나누기 150 하면은 6.6mm 정도가 나와요. 1m짜리를 모형으로 만든다 그러면 100분의 1cm 표시된 스케일에서 6.6mm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게 이제 150분의 1에서 1m가 되는 겁니다. 6.6mm 이렇게 나오면은 안 떨어지는 숫자 같은 경우는 그냥 잘라버리고요. 6.5mm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를 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런 스케일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좀 많이 다뤄봐야지 좀 생기는 거고요. 우리 지하철 계단 있잖아요. 그게 높이가 한 15cm 정도 됩니다. 그럼 15cm면은 150mm죠. 그럼 150mm를 150 나누기 150은 1mm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형 만들 때 계단 한 단을 만든다. 그럼 1mm짜리 플라판이나 어떤 재료로 적층을 하면은 15cm짜리 계단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환산하는 거고 이 밀리미터로 환산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고요. 기계를 사용해서 재료를 뽑아내면은 이렇게 뭐 밀리미터로 환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설계를 해서 출력기에 걸고 뽑아내면은 그 스케일에 맞게 정확하게 이렇게 재단이 되겠죠. 하지만 뭐 제가 하는 방식이 뭐 그렇지가 않으니까 일단 모형 재료에 대한 어떤 두께를 가지고 실제 거기에 대한 근사치 값을 모형에다 적용을 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밀리미터를 환산을 꼭 해야지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코믹스에서 발매한 철도 모형 건물인데 또 뭐 개조를 좀 해보려다가 이 모형을 보면은 층을 구분하는 선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한번 재보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지상층 같은 2cm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2cm는 한 층 요 높이가 얼마냐? 그럼 거꾸로 20 곱하기 150을 해주면은 실질적인 이제 이 높이가 나옵니다. 20 곱하기 150 하면은 3톤이 나와요. 그럼 이게 한 층 요 높이가 3m라는 소리입니다. 1, 2, 3, 4, 5. 5층짜리 건물인데 3, 5, 15. 높이가 15m죠. 근데 보통 보면 이제 1층은 층고가 좀 높거든요. 보니까 한 2.5cm 정도 나옵니다. 25 곱하기 150 하면은 3,750이라는 높이가 나오는 거고요. 3m 75cm라는 소리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높이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모형을 제작을 합니다. 저는 이제 설계를 하니까 어떤 그런 개념이 좀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게 깝깝하잖아요. 근데 뭐 요즘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검색을 해보시면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하시면은. 보통 그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한 층 높이를 한 3.3에서 한 3.6m 정도 잡아요. 그리고 1층 같은 경우는 뭐 한 4.2m 아니면 뭐 한 3.9m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거꾸로 이제 모형을 만든다. 그러면은 1층이 3,900이다. 3,900 나누기 150 하면은 26mm가 나옵니다. 그럼 1층을 26mm로 생각을 하고 그 위에 층은 1층보다 좀 낮으니까 3,300이다. 3,300 나누기 150 하면은 22mm가 나와요. 그럼 2.2cm
일반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1층, 2층, 3층, 4층, 5층 쭉 이런 식으로 더해 나가다 보면은 이제 건물 높이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도면을 그려서 뽑아서 잘라서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뭐 안에 수공업이 되는 거죠. 제가 이 기성품은 건물 크기, 그러니까 바닥 크기가 좀 작다고 했잖아요. 재보면은 6cm에 4cm가 된다. 그러면 60 곱하기 150 하면은 9m짜리예요. 요게 이제 9m인데 9m로는 억지로 뭐 만들 수 있는 크기는 하지만은 작아요. 그렇다는 것 좀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런 모형 재료는 이런 뭐 크기는 얼마든지 뭐 자를 수 있지만은 정해진 두께에 맞춰서 쓴다는 거, 그걸 맞춰서 쓰려고 그러면 실제 치수를 알아야 되는 거고, 실제 치수를 100분의 1 요걸 기준으로 해서 밀리미터로 환산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축척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뭐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말씀드린다고 한번 드려봤습니다. 축척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사용하는 재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주변에 있는 거 이것저것 좀 긁어 모았는데요. 이게 재료에 대한 어떤 리뷰가 아니라 제가 사용하는 재료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뭐 말씀드리다가 빠진 게 있으면 바로바로 꺼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순서 없이 차근차근 한번 그냥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네, 일단 요건 아크릴입니다. 아크릴은 1.3mm 정도 된다 그래요. 저는 아크릴은 잘 안 써요. 그러니까 한 면이 확실하게 가공이 될 수 있는 면, 뭐 그런 면에는 아크릴을 쓰는데, 모서리가 만나야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런 만나는 부분들이 좀 어색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좀 쓰고요. 가공하기도 일반 플라판보다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뭐 선호하는 재료는 아닙니다. 아크릴 판 대신 다른 재료가 있거든요. 요건데 두께가 약 한 0.5mm 정도 되고요. 일반 아크릴처럼 다양한 색상이 있습니다. 이 아크릴은 플라스틱 재질인데 요거는 좀 이렇게 연질이라 그럴까? 조금 이게 조금 부드러워요. 다만 이게 좀 쓰기는 편한데 아크릴만큼 표면이 아주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눈에 크게 띌 정도로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어색하지 않게 충분히 쓸만한 재료고요. 이건 뭐 아크릴 칼로 긋고 살짝 한번 접어서 끊어버리면 쉽게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반투명 플라판인데 한 0.3mm 정도 됩니다. 이 0.5mm 요거랑 비슷한 재질인 것 같아요. 플라판이라고 쓰기는 하는데 보통 플라판은 스타일렌 재질이잖아요. 이거는 재질은 PVC 계열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요거는 클리어 파일이에요. 뭐 속지를 쓰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클리어 파일의 그 표지를 보면은 이런 패턴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골 패턴인데 주변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응용을 해서 쓰면 좋습니다. 다만 이게 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 도색이 안 돼요. 물론 한번 도색을 하고 손을 안 대면은 괜찮은데 좀 만지면은 벗겨집니다. 이게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라 폴리프로필렌 재질이라 도색이 좀 잘 안 먹습니다. 접착도 잘 안 되고요. 프라이머가 있다고는 해요. 써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걸로 대체가 되면 좋고요. 그 부분 뭐 유용해서 쓰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자체를 반투명 부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쓰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모형 재료에서 이런 재료는 좀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두께가 어느 정도 있는 종인데 제작을 하다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은 부분적으로 씁니다. 뭐 이게 달력 들어있던 포장지인데 이런 색깔을 내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은 이런 포장지를 이용을 하셔갖고 도색 대신에 일종의 칼라 시트 특색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용도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할 부분이 있으면은 저는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시트지예요. 시트지에 출력을 해서 데칼처럼 씁니다. 물론 이 시트지에다가 도안을 뽑아내면은 스티커처럼 잘라서 쓰기가 편하긴 한데, 다만 이제 손으로 이게 긁으면은 좀 잘 긁어져요. 조심스럽게 마지막 부분에 붙이고 클리어로 한번 싹 도포를 해주면은 표면은 어느 정도 좀 보호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데칼지가 있으면은 데칼지에다가 출력을 하셔갖고 마감 표현할 때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시트지 이런 이영지가 나오는데 버리지 마시고 그냥 모아 놓으세요. 그 순간적 착재를 여기다 덜었을 때 이런 반질반질한 이영지에다 놓으면은 좀 오래 가요. 일반 종이나 뭐 비닐에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접착할 때 이게 바닥에다 깔고 제가 접착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점성이 있는 접착제는 흐르지 않고 올라가는데 무수지 접착제나 아크릴 본드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접착을 했을 때 워낙 묽다 보니까 밑으로 새거든요. 이제 밑으로 샜을 때 이게 이제 받쳐주면은 붙는 거 없이 그냥 살짝 뜯어주고 뒷면은 사포질로 다듬어주면은 그나마 깔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맥스는 규격으로 나오는 게 두께가 1T, 2T, 3T, 5T, 10T 뭐 그 정도로 나오고요. 8T나 30T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부분적인 짜투리인데 일정 사이즈로 잘라서 팔죠. 그리고 제가 보통 사용하는 크기는 45에 60cm 정도 쓰고요. 필요에 따라서 60에 90cm짜리도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잘라서 파는 포맥스 봉인데요. 해당 두께별 5mm 단위로 잘라서 판매를 합니다. 5 곱하기 5, 5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죠. 정밀도는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적당히 쓰실 수 있는 부분은 이걸로 그냥 이렇게 쓰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5 곱하기 5짜리입니다. 길이는 보통 60cm 저는 씁니다. 뭐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 색깔 귀찮다 그러면은 색깔 있는 포맥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번 이건 제가 이제 모형을 만들면서 좀 느낀 건데 이 색깔별로 좀 이게 뭐라 그럴까 포맥스의 밀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커팅을 하잖아요. 회색이 제일 커팅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검은색, 그 다음에 흰색입니다. 흰색은 칼질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것보다도 좀 더 힘들어요. 한 번이라도 더 칼질을 해야 되는 밀도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원래 그거고 여기 이제 불순물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흰색이 조금 더 단단한 것 같고 색깔이 들어간 거 다른 색깔은 안 써봐서 모르겠고요. 최소한 그 회색, 검은색은 조금 이거보다 무르다 뭐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링 보드인데 이 에버그린 스케일 모델 뭐 이렇게 해서 파는데 요즘에는 이런 거 이제 구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더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품절 상태라 샵에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더 이상 그 수입처에서 수입을 안 한대요. 그래서 지금 있는 재고만 소진하고 앞으로 수입 계획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아쉽긴 해요. 이 에버그린 이게 괜찮은데 정밀도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저렴하진 않은데 에버그린 건 아니고 중국산 패턴이 들어간 모델링 보드인데 이건 어딘가 모르게 조금 2%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딱히 뭐 흠잡을 건 없는데 딱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아 이게 퀄리티가 좋구나, 아 별로다 뭐 그런 거 아쉬운 대로 쓰는 거죠. 그리고 플라판이 있는데 요거는 메이커가 있는 플라판이죠. 0.5mm, 0.3mm 그리고 이거는 0.1mm인데 거의 뭐 종이에요 종이. 되게 얇습니다. 그리고 요건 좀 비싸니까 깔끔한 마감면을 원하고자 할 때 좀 아껴 씁니다. 그리고 요거는 비교적 저렴한 플라판 뭐 2T 정도 되고 요건 1T짜리인데 그냥 쓸만은 해요.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많이 쌉니다. 그리고 0.5mm 플라판을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건데 PVC 재질은 아니고 PS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반투명인데 바닥에 이렇게 비쳐요. 제가 쓰는 이제 제작 방식 있잖아요. 바닥에다 밑그림 깔고 이렇게 비쳐서 보이는 부분 이제 칼질 이렇게 합니다. 기계가 없으니까 손으로 하려면 밑에 비쳐야지 뭐 그거 보고 따라 그리니까요. 보통 이건 많이 씁니다 제가. 그리고 황동봉 같은 경우도 이거는 0.2mm 정도 될 것 같아요. 글씨가 안 보이네요. 이건 보통 온라인 화방에서 파는 0.8mm짜리인데 그러니까 0.5mm 이상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0.5mm 미만 되는 황동봉은 그 일반적으로 팔지는 않고 프라모델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온라인 샵이나 그런 데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라봉 종류로는 에버그린제가 있고요. 플라스트럭 수입품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타일엑스 국산인데 일단 비싸요. 좀 싸게 팔았으면 좋겠는데 이 4mm짜리 HEB인데 6개 들어있고 이게 한 8,000~9,000원씩 하니까 좀 비싸죠. 뭐 이런 작은 뭐 앵글이나 일반 이런 막대 플라봉도 뭐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에버그린은 이거에 비해서 좀 저렴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퀄리티는 에버그린이 좋습니다. 정밀도도 플라스트럭에 비해서 에버그린이 훨씬 좋습니다. 제 개인적 기준입니다. 그리고 스타일엑스 이 국산은 품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불만인 게 너무 짧아요. 아니 뭐 최소한 30cm나 뭐 그 정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거보다 좀 저렴하지만은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0.5mm 라운드 봉인데 이런 국산 재료를 저렴하게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제 희망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플라봉을 잠깐 한번 살펴봤고요. 아 그리고 플라봉 중에서 저렴한 건데 이게 저렴하다고 하는 거는 이 한 개당 가격은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길이가 길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건 거의 2배 되니까
이거 하나에 한 600~700원 한다. 그러면 이거 쪼개서 쓰는 게 훨씬 좀 저렴한 어떤 뭐 그런 형식입니다. 그 외에 뭐 다른 것도 좀 있는데 어쨌든 뭐 좀 최대한 좀 저렴한 걸 씁니다. 도료를 한번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에나멜을 쓰고요. 이 철도 모형에서 뭐 디오라마를 꾸미게 되면 아주 뭐 퀄리티 있는 도색 그런 도색이 아니기 때문에 도색할 때 좀 저렴한 걸 쓰셔도 되고요. 요즘에는 에나멜은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도색은 이제 라카로 하는데요. 라카도르는 이거 국산입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핀들도. 요거는 이제 공병에 조색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 다 마찬가지인데 탄염력에 쓸 색깔인데 플래싱, 칼라강판, 화강석 이 색깔이 뭐 정확하지 않지만은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색을 해놓고 쓰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스프레이 에어브러쉬를 쓰면은 이런 도료를 좀 아끼면서 칠할 수 있는데 쓰고 나서 뒤처리하는 게 닦아야 되고 웬만하면 그냥 비용이 들더라도 스프레이를 씁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점점 이제 귀찮아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격도 뭐 싸지는 않는데 어쨌든 최대한 좀 아껴서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클리어나 서페이서 이런 거는 국산 쓰고요. 임시 고정용 스프레이하고 영구 고정용 75, 77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거는 철무점 라카인데 제가 도색을 할 때 쓰는 게 아니고 표면에 질감 표현할 때 좀 써요. 기본 도색을 하고 1m 이상 일어서서 뿌리면 가루가 날리잖아요. 가루를 묻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흰색, 밝은 회색, 진한 회색 세 가지 톤 정도로 뿌려주면은 표면 질감을 제법 보기 좋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공용 접착제죠. 요거는 그냥 뭐 자그만 거고 오래돼서 다 굳었는데 205 요걸 쓰시면 돼요. 저는 물하고 희석하는 거를 5대 이상으로 합니다. 본드가 조금만 들어가 있어도 접착이 되거든요. 미지근한 물로 희석을 시키면 잘 풀리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조경 같은 거 나무 같은 것도 바닥에 뭐 덤불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위에 군데군데 이렇게 포이드로 뿌려주면은 이렇게 굳으면은 이게 딱 고정이 잘 돼 있어요. 참고적으로 밸러스트 디오라마 하실 때 자갈도상을 깐다 그러면은 자갈을 어느 정도 뿌려 놓으시고 분무기로 물을 한번 쫙 뿌리세요. 그리고 목공보드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그 모양을 유지하면서 싹 퍼져서 잘 붙습니다. 뭐 레일에 녹쓰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거 걱정하는데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녹쓰는 거 어떻습니까? 진짜도 녹쓰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트지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띄고요. 이렇게 한번 제가 쓰는 재료를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 이것저것 좀 빠진 것도 많은데 기성품 같은 거 있잖아요. 잔디나 뭐 이런 거는 따로 뭐 제가 이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작에 필요한 어떤 재료 그거 위주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플라판하고 플라봉이죠. 그리고 뭐 소맥스를 얼만큼 적절히 잘 쓰느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모델링 보드 패턴이 그려진 시트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직접 아크릴 칼로 이렇게 패턴을 긋든지 아니면은 말씀드렸던 이런 시트지에다가 도안을 해서 출력을 해서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좀 빠진겠네요. 잠시만요. 요거는 우드락이고요. 요거는 접착이긴 하지만은 홈보드입니다. 보통 지면 작업을 할 때 많이 쓰고요. 뭐 아이소핑크나 뭐 스티로폼 뭐 그런 것도 사용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드락은 압축 스티로폴, 홈보드는 압축 스티로폴 위에 앞뒤로 좀 두꺼운 종이를 접착한 재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안 쓰고요. 이걸 쓰게 된다면은 표면에 플라판으로 한번 마감을 해서 씁니다. 힘들게 만들었는데 표면이 종이다 뭐 이런 게 좀 그렇잖아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틀은 홈보드나 우드락을 쓰더라도 최종 마감은 플라판을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신 것 같고요.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쪼록 그 모형 생활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었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